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돌멩이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이제 오늘은 뭐 지수가 이제 강하게 잘 올라왔고요. 코스피 지수도 1.2%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도 1.7%, 그리고 현재 시각 이제 미국 이제 여기 띄워놓은 게 이제 미국 미니 나스닥 선물인데 이것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는 뭐 1% 이상 오르다가 지금은 0.6%, 0.7%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은 미국이 오늘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또 여기 시간이죠. 6시 이제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원전 수주, 그러니까 이집트 쪽에 물론 러시아가 원전 수주한 건데 거기에 이제 일부분을 이제 우리나라가 맞거든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3조 원짜리라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 바라카 원전이죠. 그거 이후로 지금 처음이랍니다. 뭐 정권 바뀌자마자 아무튼 좀 원전 수주를 잘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내일 그럼 또 원전 관련주들도 괜찮겠죠, 그죠? 네. 지금 대장주는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왜냐면 그게 이제 실제로 공사를 하는 업체가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테마주들도 이제 같이 다른 개별주 테마주들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요거는 뒤에 부분에서 원전 얘기죠. 종목 얘기 안 하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대형주니까 저것만 갖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일단은 이제 아무튼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지수부터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온 증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요거 한번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 얘기, 테마 얘기 쭉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요. 시장이 많이 좀 조용해지고 사람들도 이제 나갈 사람 나가고 남을 사람 남고 뭐 그런 기분이에요. 요즘에.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유료원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네. 시장 전체가 남을 사람 남고 나갈 사람 나가고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걸 돌려서 얘기한 건데 더 다이렉트로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돈 벌 사람은 돈 벌 거고 못 벌 사람은 못 번다는 얘기예요. 못 번다는 얘기죠. 네. 자, 아무튼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이제 방송 중에도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아무튼 개인적으로 되게 조용해요. 네. 조용하고 되게 시끄럽고 좀 그랬는데 지금 되게 조용합니다. 네. 바다 중에 그런 바다 있잖아요. 파도가 시원하게 칠 때도 있지만 그냥 되게 편안한 느낌의 바다. 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지수부터 보면서 얘기를 계속 해보죠. 네. 일단 여기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오늘 1.2% 상승 마감했는데 여기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떨어진 거죠. 5거래일 동안 이렇게 쭉 했다가 어제 살짝 상승 나왔고 오늘도 좀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좀 강했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1.2% 상승 나와서 이제 21선까지 일단 올려놨고요. 네. 21선 돌파는 아직 못했고요. 21선까지 왔습니다. 그냥. 네.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보다 투매가 좀 더 강했기 때문에 여기는 21선까지 아직 못 왔어요. 대신에 오늘 1.7% 급등 마감했고 거래량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좀 강하게 빠졌죠. 지난주 여기 17일날 네. 이게 아마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1% 가까이 빠지고 그 다음날도 조금 빠지고 그 다음날 이제 확 뺐죠. 금요일날 1.4%, 그 다음에 월요일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엊그제 화요일날 마이너스 1.5%. 근데 잘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확대했는데요. 잘 보세요. 꼬리가 없어요. 음봉들 잘 보시면 특히 여기도 그렇고 음봉이 총 4개 있잖아요. 그죠? 5개 중에 요건 양봉이고 요거 빼고는 다 음봉인데 잘 보시면 꼬리가 거의 없습니다. 뭐 조금 있긴 있죠. 이만큼. 네. 근데 특히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투매 나올 때 보면 봉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데요. 윗꼬리 아랫꼬리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게 뭐냐면 시작하자마자 확 밀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네. 끝날 때까지 그냥 눌러서 끝나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시작해서 3시 반에 끝날 때까지 시작부터 계속 떨군 거예요. 그러면 자, 주식 투자는 뭐라고요? 네, 주식 투자는 심리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심리가 좀 불안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되게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종목이 막 급락이 나와서 힘든 것보다 이것도 6월달, 7월달처럼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심리싸움. 네. 그러니까 이제 이틀이란다. 캔들 두 개가 특히 몸통만 있고 꼬리가 없어요. 여기도 꼬리가 조금 있지만 뭐 급락 출발해서 조금 오르다가 끝날 때 또 거의 이런 식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 개인들이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요번에 이제 느낌으로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네. 캔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죠. 원래 오늘처럼 이제 지수가 급등하고 반등이 나오면은 개인들이 막 들어와서 방송도 좀 듣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은 되게 늦게 들어와요, 사람들이. 유튜브 쪽에도 보면 그렇고 늦게 들어와요. 어디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8시 한 반 넘어야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이럴까 싶어요. 중요한 얘기 먼저 하고 시황 얘기 뒤에 할까요? 괜찮다 2번. 그냥 원래대로 하시죠 4번. 네. 편안하게 한번 찍어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좀 뒤에 하니까 뒤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시황도 중요한 건데 네.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얘기 먼저 하고 시황 얘기 뒤에 할까요? 이대로 가요? 네. 2번도 있고 4번도 있으신데 여기 3타임즈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양은선님하고 나머지 4번 찍어주신 분들 네. 그 의견 반영해서 일단 당분간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이 조금 더 많아요. 네네 그렇죠. 네. 4번으로 일단 4번이 좀 더 많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지수는 그래서 한마디로 잘 올라왔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좀 마음고생을 하셨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 양봉 하나 나왔다고 해서 뭐 다시 또 막 가나요? 모르죠. 모른다니까요. 그냥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따라가면 돼요. 아셨죠? 네. 막 이렇게 막 지수가 어디까지 갈지 오늘 떨어질지 내일 뭐 올라갈지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방향은 우상향이에요. 오늘 우리나라 금통이 한국은행 금통이 열려가지고 금리 인상했잖아요. 네. 6.25 전쟁 이후로 연속으로 4번 금통이 회의에서 연속으로 4번 금리 올린 게 처음이랍니다. 6.25 전쟁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국 이래 처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근데도 증시 오르잖아요. 개인들이 이것 때문에 증시 폭락할 거라고 예언들을 많이 하시던데 안 떨어지잖아요. 항상 개인들이 생각한 거랑 좀 반대로 많이 가니까 네?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코스피 코스닥은 잘 끝났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오늘은 장중에 상한가가 거의 없었어요. 네. 상한가가 거의 없다가 끝에 가서 코스닥에 2개 나왔는데 오늘 상한가 나온 거 이 2개는 코스닥에 보면 뭐 유틸렉스 하나기술 2개가 상한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개별 호재가 있어서 그냥 개별 호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네. 가격도 비싸요. 하나기술은 7만원짜리여서 개인들이 뭐 많이 샀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장중에는 없었고요. 아무튼 오늘은 상한가 거의 없이 그냥 거의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상승한 게 700개, 하락한 건 150개. 그죠? 네. 코스닥은 더 차이가 더 많이 나겠죠. 코스닥은 하락한 거는 200개, 상승한 건 1200개. 대충 6배 차이. 네. 6배 이상, 6배 정도 이제 더 상승한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코스피 특히 코스닥 지수가 요번에 좀 하락을 심하게 했는데 되게 그냥 떨어질 때 꼬리 없이 떨어졌죠. 근데 올라갈 때도 꼬리 없이 올라가죠. 그러면 그냥 뭐 큰 뭐 세력이 나갔거나 우리나라가 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면은 오늘 진짜 지수 그 다음에 종목들 잘 올라옵니다. 지수만 올라오고 종목들이 안 올라오면 좀 그런데 오늘은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전반적으로 거의 다 올라왔어요. 오늘 떨어진 것들은 최근에 급등했다가 좀 누르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좀 보시면 제가 이거 원래 잘 얘기 안 하는데 요즘엔 거의 매일 얘기하죠. 일주일 정도는. 네. 오늘은 외국인이 많이는 아니지만 거래소, 코스닥, 선물 다 샀고요. 웬일로 기관 아저씨들이 오늘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기관이 이제 거래소, 코스닥 여기도 이제 선물까지 다 샀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서 같이 사주기만 하면 지수가 급등 나온다니까요. 지수도 급등 나오고 종목도 급등 나오고 이래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아무튼 오늘은 기관이 안 팔았어요. 내일도 안 팔을까요? 몰라요. 그냥 자꾸 파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기관이 거의 다 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올라왔고요.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요즘 같은 때에 순매도냐 순매수냐 이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예요. 아무튼 매도 좀 그만하고 기관이요. 매도 좀 그만하고 좀 올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바람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 아무튼 오늘 전반적으로 잘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미국 증시가 아까 좀 보여드렸지만 나스닥 지금 선물이 0.79% 네,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 상태로 가면은 잠시 뒤에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도 상승 출발을 하겠죠. 그죠? 이 상태로 간다면 만약에 미국이 이제 오늘 나스닥 지수가 상승으로 끝나준다면 나스닥 지수인데 가정이에요. 오늘 만약에 나스닥 지수 상승으로 끝나준다면 어떤 그림이 이제 만들어지냐면 현재에서는 여기죠. 자, 최근에 저점이 여기였죠. 12,400포인트 정도. 네. 여기가 어디냐면요. 저번에 얘기해드렸잖아요. 3월달, 2월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 3월달에 금리 인상 처음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5월달에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5월달에는 미국이 0.5% 금리 인상 즉 빅스텝을 이제 단행을 했거든요. 그때 여기를 깨면서 내려왔어요. 솔직히 러시아 전쟁이 터질 거라는 굉장히 큰 악재였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 첫 금리 인상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하는 이제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때 여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세게 급락했다는 거죠. 러시아 전쟁이 그것도 있었고. 네. 근데 여기를 또 깬 게 뭐예요? 빅스텝 0.5% 금리 인상 네. 이거였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3개월 헤매다가 5, 6, 7월달 헤매다가 올라왔죠. 그래서 살짝 눌려요. 즉 여기가 지지였는데 여기서 깼잖아요. 깨고 나서 반등 나올 때 못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끌려 내려갔어요. 왜? 자이언트 스텝 한다고. 그래서 아무튼 버벅거리면서 이제 힘들게 쌍바닥을 찍어놨죠. 이걸 우리는 쌍바닥이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요번에 돌파를 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원래 자리에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러니까 큰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하고 다시 회복을 했잖아요. 그럼 통상 살짝 눌렸다가 다시 갑니다. 이게 차트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만약에 오늘 이후에 나스닥 지수가 계속 상승이 나와서 여기서 현재 지지를 잠깐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따라가겠죠. 네. 뭐 상승폭이나 속도는 이제 각각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나스닥 지수가 여기를 지지를 하는지 지지해서 올라가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를 지지 못하고 살짝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반등 나오느냐 한 번 깬 다음에 반등 나오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0.5%냐 0.75%냐 지금 말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신경을 좀 덜 쓰셨으면 좋겠는 게 신경 아무리 쓰셔도 도움 안 돼요. 네.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분명히 이제 미국이 0.5% 했을 때 우리나라와 또 금리 차이를 비교를 하면서 금리 역전 또 미국이 0.75%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럼 우리나라 현재 금리랑 이제 또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돈 빠져나간다, 경제가 안 좋아진다, 또 그러겠죠. 그러니까 신경을 더 쓰시는 게 맞아요.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얼마를 하든 간에 어차피 주식시장은 죽을 때까지 우상향이에요. 그거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잔파도 타 생각하지 마시고 신경을 최대한 덜 쓰시는 게 여러분들 수익률, 여러분들 계좌에 더 좋은 거니까 신경을 최대한 덜 쓰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딴 사람들 뉴스 볼 때 여러분들은 뉴스를 피해 댕기셔야 돼요. 뉴스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찍 주무신다든지 아니면 취미생활 하세요. 네. 취미생활. 뭐 운동 좋아하시면 운동하시고. 네.
영화 좋아하시면 영화 보시고, 책 좋아하시면 책 많이 보시고, 사람 좋아하시면 사람 많이 만나시고, 대신에 주식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만나지 마시고. 요즘 대부분 비관론자들이기 때문에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원전 얘기해 볼까요? 네, 원전 종목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두산 에너빌리티 갖고만 얘기할게요. 원전 테마 관심 있다 1번 찍어 보시죠. 네. 관심 있으신데 제가 관심 없는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관심들이 있으시죠. 네. 참고로 이제 제가 원전 테마주 얘기를 할 건데, 저희 방에서 작년에 올해 거는 삼양엠텍이었고, 작년에 저희 방에서 원전 테마주로 수익을 많이 낸 게 한전기술이에요. 오늘도 한 11% 올랐던데, 그때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어요. 더 많이 벌었어요. 2만원 초반에 사가지고 2만원이 아니었구나. 18,000원이니까 19,000원이니까 하여튼 무지하게 벌었어요. 이거 팔아가지고 이제 보성파워텍도 돈 많이 벌었어요. 지금은 차트가 무서워 죽겠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아니다, 얘기하지 말자. 네, 아무튼 이제 차트가 이제 내려요. 네. 제가 연기하는 거 같죠? 네.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연기 못해요. 네. 아무튼 보성파워텍 뭐 이런 게 있죠. 이게 작년에 했던 거예요. 작년에. 올해는 이제 삼양엠텍 해서 수익 내고 끝. 다 팔았어요. 지금 없어요. 네. 아, 있는 데가 있구나. 근데 아무튼 라이브에선 옛날에 다 팔아버렸어. 근데 이제 원전 테마주들이 지금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가총액이 14조 원짜리니까 대형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이 종목을 좋게 얘기해도 뭐 신용을 쓰시지도 않을 뿐더러 신용 쓰셔도 티도 안 나고 티도 안 나고. 네. 이런 대형주 얘기하면 사지도 않으세요. 잘. 요즘 같은 장에 누가 대형주를 삽니까? 그죠? 마지막 1번 찍어보세요. 한 번만 더 찍어보실래요? 대형주 얘기하는 건 괜찮잖아요. 그죠? 네. 우리 회원들도 양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대형주 이런 거 얘기해도 잘 안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가 16,000원, 17,000원이거든요. 그거 대비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16,000원 대비 따지면 한 40% 올라왔다. 40%. 이거 여기서 사가지고 물리면 약도 없어요. 우리 회원들도 벽고 잡고 도수실라. 네. 아무튼 이거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저항대 있는데 여기 사가지고 물리잖아요. 약도 없어요. 네. 자, 원전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집트 원전 수혜주들이, 그러니까 원전 수출 수혜주들이죠. 여기 보시면 색깔 좀 빨간데 잘 보세요. 자, 오늘 제 뒤에 늘 좋은 방송 해주시는 김 실장님 오늘 개인 사정으로 방송이 없으시답니다. 이따 끝날 때도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이제 속보 그러면서 이제 오후 7시 1분. 이거보다 좀 빨리 나오는 데도 있긴 있는데 대충 요맘때쯤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식시간 끝나는 게 3시 반이고, 네. 시간회가 끝나는 거는 6시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기사가 나왔는데, 어제는 방산주 중에 현대로템이 이제 본계약 체결했다고 막 그래갖고 날라갔었잖아요. 오늘은 안 갔지만.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시간회 끝나고 6시 이후에 한수원에서 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건설 수주했다. 이러면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 짧으니까 읽어드릴게요. 네. 한국수력 원자력이 25일 오늘이죠.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바다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이게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이게 이집트예요. 이집트 엘다바 도시 이름입니다. 네. 프로젝트 수주는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분야 수출이다. 여기 산업부 장관이 근본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원전 수출 정책과 연계된 첫 가시적인 성과라며 앞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 원전 수출이 새로운
북부를 창출하고 성장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정권 바뀐 지 뭐 몇 달 됐습니까? 3개월. 그리고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3개월 동안 뭐 열심히 한다고 했겠지만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잘한 게 별로 없으니까, 그죠? 잘한 거보다 실수를 더 많이 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30% 미만까지. 요즘은 조금씩 올라오긴 하던데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제 정신이 없었단 얘기예요. 정부가 자리도 안 잡혔고. 근데 그런 정부가 들어섰어도 3개월 만에 이런 걸 해내는데 지난 5년 동안은 그러면 일부러 안 했다는 거예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일부러 안 한 게 맞는 거예요. 탈원전 한다고 했으니까 하는 게 이상한 거지만 이건 일부러 안 했던 거예요. 자, 또 왼쪽 끝에 있는 분들도 거품 물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돈 벌고 싶으시면 거품 물지 말고 들으세요. 왼쪽 끝에 있는 분들. 이 얘기하면 또 거품을 또 이렇게 바글바글 이렇게 또 무세요. 크랩, 개처럼. 개, 바다에 사는 개, 개거품. 왼쪽 끝에 있는 분. 자, 3개월 만에 솔직히 제가 봐도 요번에 그 정신 없었거든요. 정부 이렇게 뭐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이준석, 윤핵관, 기타 등등등. 근데 자리가 좀 잡히면은 수주 많이 하겠네요. 그죠? 그죠? 자리 잡히면 수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끝에 있는 분들이건 오른쪽 끝에 있건 뭐 정 가운데 있건 살짝 왼쪽에 계시건 어차피 돈 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테마주 하시라고요. 아셨죠? 정치는 정치대로, 투표는 투표대로 하시고 돈은 돈대로 버셔야 되니까 하시라고요. 전 정부에서는 일부러 안 했던 거 맞아. 일부러 당연히 안 했죠. 탈원전이었는데. 뭐 수출은 지원하겠다라고 말은 그렇게 많이 했지만 다 뻥이었다는 거죠. 뭐 국내에는 탈원전을 하지만 해외에 진출하는 거 도와주겠다? 다 거짓말이었다. 원전 망하게 하려고 그랬던 게 맞는 거예요. 어쨌든 앞으로 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요거 다음에 원전이 또 3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어디 잠깐만요. 이집트, 체코, 그 다음에 폴란드께 40조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자, 여기 자료 화면 있는지 잠깐 찾아드릴게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그림으로 나오는 게 여기 있다. 이게 지금 원전 수출이랑 좀 관련 있는 자료화면인 것 같아서 띄워놨는데 보세요. 지금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최근에 자꾸 얘기하는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저거잖아요. 에너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무역 전쟁, 자원 전쟁, 외교 전쟁은 됐고, 자원, 에너지, 무역, 그 다음에 주요 핵심 부품, 그죠? 뭐 유통망 이런 거 갖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요거 러시아가 이 난리치기 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유럽에서 뭐 얘기 많이 했어요? 탈원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오늘은 탈원전 얘기도 좀 해볼게요. 근데 아무튼 이게 원전인데 여기가 이집트거든요. 이집트에 원전 4기를 짓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집트 원전 수주한 거는 러시아에서 이미 계약을 한 건데 러시아한테 그러니까 재하청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한테. 그러니까 공계약은 이집트랑 러시아랑 계약을 하고 러시아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청을 준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딴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5년 동안 탈원전 한다고 그럴 때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쪽에서 많이 이제 저긴 했대요. 사우디가 지금 원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랑 얘기가 좀 나오죠. 그 다음에 요번에 폴란드 있잖아요. 폴란드가 원전을 6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게 대충 돈으로 한 40조인가 그렇대요. 그 밑에 여기 체코 원전 1기 한다고 하고 저번에 어딥니까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그때 참여했을 때 그때 거기 가가지고 막
저기 홍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폴란드가 6개인데 요번에 뭐 무기도 많이 사갔죠, 그죠? 네. 이게 있지 않습니까? 한번 거래를 트면 또 이게 좀 가까워지는 게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원전 얘기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폴란드하고 체코 쪽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저기 어디요? 런던 있죠, 런던. 네. 런던도 예전에 그 전 정부에서 원래 전전 정부부터인가요? 네. 원래 이게 원전을 좀 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하니까 그 당시에 뭐예요? 이게 좀 저기 어떻게 뺏긴 거죠. 네. 원래 이제 이 하기로 했던 거였는데 영국 거. 네. 우리나라에서 탈원전하는 바람에 이게 엎어져 버렸어요. 네. 맞을 겁니다.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집트는 됐고, 폴란드 6개 원전 6개, 체코는 1개, 사우디 2개. 사우디는 이제 그 네옴시티 그것도 있고, 그죠? 네, 빈살만 그 왕세자 11월 달에 방한 예정이라고 하니까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원전 이거 가지고 재료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큰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 뭐 두산 에너빌리 이게 그 요번에 사우디라는 이집트 원전 있죠? 이거 지금 누가 받아왔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이거 시공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뭐예요? 자회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같이 이제 하는 그 기자재 업체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창원 쪽에 보통 창원에 이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이제 다른 원전 업체들이 이제 참여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판정 기술이 이게 오늘 12%로 11% 올랐었거든요. 이게 그냥 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오른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시간회에서 있죠. 요 정도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회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게 속보났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한전기술을 보면은 한전기술이 시간회에서 얼마에 끝났냐면 3% 정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원전 테마주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있죠. 요게 이게 최근에 아주 무난하게 그죠? 8월달 돼서 무난하게 올라왔어요. 그 에너지 관련주 얘기 드릴 때 국제유가 7월 초에 $100 깼다고 막 언론에서 호들갑 떨 때 이것도 빠졌었어요. 들다가 6월 말에 쫙 들어 올리면서 가려고 하다가 7월 초에 국제유가 급락했다고 호들갑 떨 때 개인들이 털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한 달 뒤에 올린다고. 잘 보세요. 대형주인데 시가총액이 14조 원이거든요 지금. 네. 신고까지 안 났어요. 안 났는데 14조 원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니까 이게 새로운 회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 이름이 두산중공업이었는데 두산중공업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이름 바꾼 거예요. 원래 이름은 두산중공업이었는데 이제 전 정부에서 탈원전 때문에 이제 망할 뻔했었잖아요. 두산그룹 자체가 그죠? 고생하다가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원래 이름은 두산중공업. 요게 이제 문자 보내는 분들도 잘 들어두세요. 네. 평상시에 방송을 못 들으시니까 낮에 하는 방송을.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환율 오르니까 외국인 나간다라고 막 개인들이 호들갑을 엄청나게 떨었잖아요. 네. 잘 보세요. 차트를 이렇게 놓을까? 보시면 어때요? 주가가 여기 보시면 쭉 올려버리죠. 8월 초부터. 낮에 우리 회원들 공부시켜드린다고 한번 낮에 한번 체크했었는데 맞아요. 놀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8월 2일이네요. 그냥 8월 초부터 외국인의 수급을 보세요. 미친 듯이 사잖아요. 기관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기관이 8월 달에 주식을 많이 팔아서 지수가 좀 힘들었단 말이에요. 전기전자 업종도 많이 팔고. 근데 여기 보시면 기관도 많이 샀어요. 특히 보험, 특히 투신. 네. 계속 샀어요. 연기금도 중간에 좀 팔긴 했는데 그래도 산 게 훨씬 많아요. 기타 법인도 들어왔고. 그냥 개인만 싹 다 털린 거예요. 개인만.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너지 관련주 흔드는 게 가짜라는 거. 그죠? 그리고 서비스로 LX 인터내셔널인데 이게 옛날에 단톡방에서 나갔던 거거든요. 석탄 저기 에너지 관련주인데 여기 보시면 최근에 급락을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6월달 지수 폭락할 때, 근데 7월달에 이제 더 급락했죠. 국제유가 급락한 이유가 경기 침체가 올 거라서.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어디가 있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있죠. 수급 보실래요? 이것도 8월 한 10일 이후부터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근데 보세요. 외국인이 사잖아요. 근데 기관이 따라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차트고 뭐고 무시하고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대형주들은요, 대형주, 중대형주 중에서 특히 대형주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동시에 들어오면 이걸 쌍끌이 매수라고 하잖아요. 이게 같이 들어오면은 그냥 차트고 뭐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올려버립니다.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게 뭐예요? 포스코 인터넷이잖아요. 이것도 보시면 차트 보시면 어때요? 폭락했다가 똑같은 이유로 폭락했다가 올라오거든요. 이건 앞에보다 더 제껴버렸어요. 그러면 수급을 보세요. 어떤가? 기관이 좀 사주긴 했는데 특히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죠. 초반에는 기관, 뒤에는 외국인. 그죠? 그러니까 쭉 올려. 원래는 개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차트 보는 법으로는 이 종목은 절대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차트가 무너져 내렸거든요. 떨어지면서 무슨 짓을 했냐면 전저점을 깨버렸었어요. 전저점이 여기, 그 다음이 여기였는데 처음에 여기를 깼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유가 $100 하락할 때 언론이 호들갑 떨 때 그때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들고 있던 사람을 여기 손절을 해야 하네요? 하는 거예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손절하는 거예요. 와, 경기 침체 오는구나. 끝났구나. 나중에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주식을 접고 은행에다가 탁 돈을 이자 3% 받으려고 은행에다가 딱 넣어놓고 봤더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여기가 있네요. 왜 올라가 있을 때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고. 아니 여기서는 망할 거라 그래서 큰맘 먹고 팔았더니 한 달 뒤에 보니까 저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뒤통수인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차라리 어디 그죠? 네. 맹장이라도 터지셔서 그죠? 죄송합니다. 네. 맹장이라도 터지셔가지고 어디 병원에 그냥 한 달 정도 그냥 의식을 잃고 스마트폰 못 볼 정도로 의식을 잠깐 잃고 그냥 계셨으면 돈 벌었을 텐데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네. 죄송하다고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네. 차라리 그냥 의식을 잃고 그냥 병원에 누워 있었으면 됐을 걸. 네. 건강하셔가지고 그냥 스마트폰 지고 있다가 털린 거 아니냐. 네. 그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 방 보유 종목이에요. 매수가 2만원 아래에서 샀어요. 산지 오래 안 됐고. 이런 건 얘기해도 돼요. 여기 있는 개인들이 망가뜨릴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소형주 같은 거 얘기 절대 안 해드리지. 이건 얘기해도 되잖아요. 미리 사놨어요. 네. 사놨다니까. 네. 수익 잘 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사시려고요? 네. 팔아버릴 수 있어요. 저번에 SH에너지가 공개하죠. 네. 공개해놓고 팔아버릴 수 있다고. 팔았어요. 실제 여기서 다. 딱 고점에서 팔고 끝나버렸다니까요. 거짓말. 오랜만에 문자 보낸 거 좀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이제 문자 나간 거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SH에너지와 즉석에서 캡처한 겁니다. 조작할 수가 없겠죠. 8월 23일 9시 1분 시초가 확인하고 바로 매도세 내버렸어요. 현재 가격에서 전량 매도하세요. 끝내버렸어요. 그게 언제예요? 오늘 아침이에요. 아침에 잠깐 떠 있었어요. 날려버렸어요. 여기서 매수해서 1100원에서 매수해서 1390원에서 그냥 끝내버렸다. 아침에 분위기 좋을 때 그냥 정리하고 끝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에너지 관련주 중에 가스였는데 정리를 한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거보다 좀 전에 산 건데 그냥 들고 있어요.
여기 저항이 있으니까 걸려서 떨어질 것 같죠. 그런데 외국인 기관 수급이 있으니까 우리는 무시하고 가도 돼요.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2만원 아래에서 샀기 때문에 뭐 떨어지면 떨어져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사시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사셔갖고 만약 떨어지죠? 그러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내일 아침에 붕 뜰 것 같은데. 네. 그 실제 계약한 업체가 이집트 원전 실제 계약한 업체가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잘 보세요. 왜 공개했는 줄 아세요? 개인들이 이거 못 사요. 무거워서. 대형주가 가겠어? 이러면서 못 산다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었던 한정기술 내일 아침에 살 수 있겠어요? 한정기술도 시가총액 3조짜리예요. 근데 오늘 11% 올랐는데 내일 이거 안 올라가봤어요? 아침에 급등출발하겠지. 아까 얘기했던 게 구성파워텍? 아이고야, 이 차트를 보세요. 살 수 있겠어요? 내일 아침에 그죠? 오. 내일 아침에 갭상승 크게 하시면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왠줄 아세요? 여기 매물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상한가를 갈 수도 있겠지만 상한가 못 가면 장대 음봉으로 끝납니다. 그냥 상한가 물리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3주 전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 최저일 때 정부 정책주 사시라고. 정부 정책주 사시라고. 그죠? 그리고 원전 테마주 내가 얘기 안 하겠다. 그게 돌려서 힌트 드린 거예요. 종목은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왜 그런 식으로 얘기했겠어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보시고. 이해가세요? 힌트 드리긴 드린 거예요. 그때 이제 정부 정책주 뭔지 얘기 안 해드리겠다 그랬거든요. 네. 실제 그 얘기하고 나서 부동산 관련주 정책주 올라왔었고 건설주 올라오다가 이제 개인들이 던진 거죠. 되게 최근에 투매 나왔고 원전 테마주 크게 못 가는 것 같지만 꽤 올라왔다니까요. 네.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무방 회원들은 이제 못 알아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자반 회원들은 알아채요. 문자반 회원들 맞죠, 그죠? 네. 문자반 회원들은 알아채신다니까요. 이 문자반 회원들은 이제 낮에 하는 방송을 못 들어요. 네. 본인들이 바쁘셔가지고 이제 문자반으로 들어오신 거니까. 그럼 저녁 방송 때 이제 얘기를 딱 하면 우리 방 보유 종목이 뭔지 아는 사람은 저 양반이 갑자기 왜 저러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힌트를 주는 거야. 잘 갖고 있으라고, 꼭 사놓으라고. 네. 근데 이제 무방만 들으시는 분들은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 아리까리한 거예요. 아리까리한. 이해가 가시죠? 네. 저녁 방송 때 이제 문자반 회원들 좀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냥 무방 회원들도 눈치채신 분들도 있지만 네. 이왕이면 편하게 들어와서 편안하게 하세요. 문자반은 그 회비 한 달에 한 40만 원대밖에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제 내일은 원전 테마주도 좀 예쁘지 않을까. 상한가 가는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상한가 나오는 거. 뭐 이왕 여기까지 얘기한 거 다 공개할까요? 하나만 더 깔까요? 깐다는 게 이제 오픈. 네. 보성파워텍이 단톡방 종목이에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네, 여기쯤에서 얘기했거든요. 돌려서 뭐라 막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을 했다고. 오늘도 설명했고 이게 한 대 칠 것 같은 차트라고. 네. 근데 오늘 딱 끝나고 나니까 저 공시한 거예요. 공시가 아니라 이제 발표한 거죠. 네. 이제 단톡방에서 사신 분들도 이제 좋은 수익 내면 되고 라이브 쪽엔 두산 에너빌리티 있으니까 문자반하고 그쪽에서 수익 내면 되고 우린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끝난 거 아니니까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면서 개별주 테마주가 너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40% 50%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주가 가잖아요. 그죠? 개인들이 이거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경험. 네. 주식은 누구랑 같이 하시면 되냐면 경험 많은 사람들. 아셨죠? 경험 많은 사람이라고 하죠. 뭐 좋은 대학교 유학 갔다 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경험이 많은 사람, 산전수전, 공중전 뭐 그죠? 네. 다 겪어보신 그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같이 하시면 편해요. 왜냐하면 잔파도를 안 타기 때문에 편안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경험이 짧은 사람들이랑 하면 마치 이제 오리배 있지, 오리배 타고서 주식하는 거랑 똑같아요. 오리배 타보셨어요? 힘들어요. 옆에 큰 배 지나가면 출렁거리고 막 전복될 것 같고 힘들다니까요. 이제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방에는 이제 주식 한 20년, 30년 하신 분들 많습니다. 투자 금액 뭐 10억, 20억 이상인 분도 많고, 뭐 소액인 분들도 있지만 투자 금액 크신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은 대형주를 좀 더 많이 사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잘 하시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지만 대형주도 하고 개별주 테마주도 같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 세계는 지금 뭐 한다고요? 네, 자원, 에너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치열하게 전쟁을 또 더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과거랑 달라요. 과거에는 뭐 이제 이데올로기 싸움이었잖아요. 민주주의, 민주진영, 공산진영, 그죠? 네. 그걸로 막 싸우고 그랬는데 사실 그것도 다 돈 때문에 싸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솔직히 우리나라에도 뭐 중국 간첩이나 북한 간첩 들어와서 대놓고 활동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경이나 이런 거에 의미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무력으로 충돌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도 있지만 자원, 에너지, 그다음 뭐예요? 지금 뭐 자원 갖고 하는 게 뭐겠어요? 히토류 이런 거, 핵심 자원, 그죠? 그다음에 에너지, 가스, 석탄. 중국이 석탄 갖고 호주를 괴롭혔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중동 전쟁, 가스, 석유 그것 때문에 전쟁도 많이 했고 지금 러시아 가스 붙잡고 그러고 있잖아요. 옛날에 IS 이슬람 테러 무장단체 거기도 이제 석유 저거 해가지고 밀수출해가지고 그걸로 군자금 썼잖아요. 베네수엘라 기름 좀 많이 난다고 미국한테 까불다가 저렇게 됐잖아요. 차라리 기름이 안 나는 게 어떻게 보면 속 편한 걸 수도 있어요. 기름 많이 나서 편안하게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아예 안 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전쟁 뭐예요? 서로 이제 무역하고 있는 그 물품 가지고 장난치는 거. 특히 중국이 아주 더럽게 그렇게 하죠, 그죠? 네. 지금 중국이 뭐예요? 네. 그 저가 물건들, 저가 부품들 자기네 제로 코로나 한다고 그 코로나 공세하면서 전 세계 무역망을 교란시켜놨죠. 미국 괴롭히려고, 유럽하고. 그래서 저기 러시아랑 짜고 그런 거예요. 러시아랑 짜고. 러시아에는 에너지 잡고 여기는 그거 잡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러시아가 중국한테 천연가스랑 기름 수출 많이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산당 그 싸움이 아니라 공산당끼리 친하긴 친한데 실제로는 자원, 에너지, 무역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너지하고 뭐 자원 특히 이런 쪽에서 그 다음에 원래 무역하다가 승질나면 전쟁하는 거예요. 옛날에 역사를 보면은 뭐 그 보스턴 차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고 중국의 아편 전쟁도 있고 한데 다 뭐예요? 무역 때문에 그래요. 무역.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전쟁 나는 거라니까요. 미군이 뭐가 제일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가 제일 센 줄 아세요? 육군, 공군, 해군이에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미군의 해군력을 못 따라와요. 해군력이 이렇게 그 센 이유가 뭐겠어요? 바다를 장악하는 거죠. 왜 바다를 장악해요? 무역 때문에. 옛날에 나라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봤거든요. 옛날에 청나라가 이제 저기 북방 오랑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군의 중요성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때 명나라 때 만들어놨던 그 큰 배들 있잖아요. 그거 다 저기 그걸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그냥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때 그 배들 있죠? 그 전에 만들었던 거 다 그냥 뜯어가지고 땔감으로 썼답니다. 땔감으로. 역사예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해군을 이제 그렇게 무시하는 바람에 나중에 이제 영국이랑 아편 전쟁에서 지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 지금 중국이 고심해서 만든 게 어디에요? 러시아 고물 항공모함 하나 끌고 오고 자기들 기술력을 하나 만든 거. 그거 고물이잖아요. 그거 띄워놓고서 자기네 앞바다 지키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고물 갖다 놓고. 청나라 때 이걸 봤거든요, 자기들이. 한다고 한 게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은 무역 전쟁, 에너지, 자원 전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라들이 이제 자기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든지 전쟁 준비를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산주들도 앞으로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전도 많이 실제로 같은 민족끼리 내전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안 하더라도 무장을 한단 말이에요. 무장을. 우리나라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탱크만 팔겠어요? 이것저것 다 팔지. 개인화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방산주, 자원, 에너지 관련주들을 더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포함되는 게 뭐예요? 원전이잖아요. 그죠? 네.
하여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원전을 저렇게 잘 만들고 관리하는 나라치고 핵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내일은 원전 테마주 잘 보시고 네. 매집 잘해놓으신 분들은 내일 수익 좀 챙기면서 하시고 네. 우리 방도 좀 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딱 단톡방 거 더 있어요. 하나. 근데 라이브 하나만 얘기했거든요. 더 있다니까요. 네. 내일 아무튼 이제 미리 매집해놓으신 분들 수익 잘 내시고 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무튼 지수가 최근에 일주일 정도 급락을 해서 마음고생 하셨을 것 같은데 시장은 아주 좋죠. 네. 요거를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접근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그렇고 아까 뭐예요? 김 실장님이 김 실장님도 항상 매일 방송을 하시는데 오늘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방송을 오늘 이제 못 하신다고 하니까 김 시장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내일 금요일인데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금요일이니까 편안하게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개별주 테마주 지금 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깨 축 처져가지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뭐든지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게 수익이 되실 겁니다. 네. 자,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시고요. 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